자, 14-8번은 등비 수열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 로그 할 때만 잠깐 했습니다. 원리합계 구하기. 그때 했죠. 원이라는 거는 돈을 맡긴,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긴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 리라는 거는 은행에 맡겼을 때 은행이 나한테 주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원금과 내가 맡긴 돈이랑 은행에 주는 이자까지 총 다 합쳐서 계산해보라 이 말인 거죠. 자, 연이율 R이다. 1년마다 이자를 R만큼 주는 거죠. 이걸 이제 퍼센트라고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1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수로 쓰면은 10분의 1, 그지? 예. 퍼센트를 그냥 분수로 바꾼 요거를 지금 그냥 R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년 복리입니다. 복리 알죠? 맡긴 돈 이자 주고 원금과 이자 합친 거를 다시 또 원금으로 보고 또 계속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한 번 A1 집어넣고 쭉 가는 게 아니고 매년 초에 1년마다 해마다 연초에 소위 말 1월 1일마다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A1 또 다음 해 A1 계속 A1씩 적금을 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총 N년 말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총 얼마냐? 자,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돈 집어넣는데 A1을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해니까 1년. 자, 집어넣는 게 문제에서 정해놨습니다. 연초에 집어넣는다고요. 연초에. 소위 말하는 첫 번째 해 초, 소위 말 1월 1일 같은 날, 그때 A1을 집어넣고, 그럼 또 이 A1은 계속 통장에 있으니까, 그죠? 이 A1은 1년이 지나면은 이자가 쌓일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또 1년이 지나면은 두 번째 해가 생기겠죠. 두 번째 해 또 연초에 내가 또 은행을 가서 또 A1씩 점검하니까 이것도 A1 집어넣어요, 은행에다가.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A는 계속 이자가 쌓여갈 거고, 또 새로 집어넣은 돈 A가 또 합쳐지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매년 한 번씩 은행에 가가지고 A1씩 계속 저금을 해요. 저금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냐면은 N년 말에 돈을 찾을 겁니다. N년 말. 그럼 N년 말 내가 돈 찾는 거를 N번째 해의 말이라 돈을 찾으면은 그 N번째 년의 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N해 연초. N년 초. 어쨌든 나는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요때도 A1을 은행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N번째 해가 되는 연초에 은행에 집어넣었어, 돈을. 그때 돈을 찾을 거는 이제 그 해 연말에 돈을 이제 싹 다 찾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가 1월 1일에 은행에 갔어.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 같은 해에 12월 31일 연말에 내가 돈을 찾아요. 그럼 1월 1일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집어넣었다. 그럼 12월 31일에 돈 내가 찾을 때 이 100만 원 연초에 집어넣은 돈은 이때까지 이자가 1년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나? 1년이 안 됐습니다. 아, 1년이 안 됐다? 하루가 부족한 건가? 아, 그러면 1월 1일이 되어야 1년인 건가? 그렇죠. 아, 진짜? 야,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가 1년이야? 아, 진짜? 아니,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1년 아니야? 우리가 한 해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 아닌가? 아니야? 아, 나만 그렇게 알고 있나?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나? 디테일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은 은행에서 이자 계산은 뭐 자세히 뭐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자, 1년마다 이자를 준다는 얘기는 300,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합니다. 날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이 돈이 은행에 며칠 동안 있었냐. 자, 그럼 1월 1일, 만약에 1월 1일에 돈을 집어넣었어. 근데 내가 1월 2일 날 돈을 찾을 거야. 그럼 이거 며칠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 날수가. 하루? 이틀? 하루?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날수. 그러니까 1월 1일에 은행에 들어갔잖아? 근데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1월 1일 날 이게 돈이 은행에 들어갔어. 그럼 1월 1일 날 은행에 있는 거지. 그 날. 그 다음에 1월 2일 날 내가 돈 찾으러 갔어. 1월 2일 하루가 다 지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1월 2일 그 날짜에 은행에 돈이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은행에 있는 날수가 며칠 있었냐고요. 이틀 있은 거 알겠냐? 자, 거기에 디테일하게 갈 필요 없어. 자, 핵심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거를 우리가 날수로 계산하면 365일입니다. 요거를 1년이라고 보면 돼. 굳이 1월 1일까지 안 가도 돼요? 자, 그럼 결론은 어쨌든 1월 1일 첫 번째 연초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매년마다 집어넣는데 n번째 되는 날에 연말에 돈을 찾을 거래. 자, 그럼 이거를 총 돈 집어넣은 거랑 이 돈 집어넣은 애들이 이자가 붙은 이자까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자, 제일 처음 집어넣은 돈 있죠. 요 돈 A1은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거랑은 상관없이 요 돈 자체는 돈 찾을 때까지 계속 은행에 있으면서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어넣은 요 놈도 나머지 돈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놈 자체가 은행에 계속 있으면서 차곡차곡 이자가 쌓여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1년 지날 때마다 이자 계산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집어넣은 돈마다 원리합계를 따로 계산할 거야. 자, 제일 마지막 것부터 갈게요. 요 놈은 돈 찾을 때까지 은행에 몇 년 있었냐? 자, 여러분 이걸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65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A1을 맡겼어요. 연이율 R입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R이 되는 건 알겠죠? 1 플러스 R. 근데 은행에 1년 있었어. 이자가 한 번 붙은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앞에 거는 돈 찾을 때까지 처음에 맡긴 원금은 A1이고, 자, 복리 계산이니까 1년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R 배가 되는 건데, 얘는 은행에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복리 계산으로 하면은 이렇게 원금과 이자가 합산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쭉을 하면은 제일 처음 집어넣은 A1은 처음에 맡긴 돈 원금이 A고 이자율은 똑같이 R이고요. 요 놈이 요때까지 총 몇 년 있었냐? 요게 N년이 있었습니다. N년. 이게 1년, 2년, 3년 해서 여기까지가 N년 초까지가 N-1년, 그지? 근데 거기서 1년 더 있었던 거니까 이게 N년. 자, 그럼 내가 총 찾아야 될 돈은 각각의 돈 집어넣은 것마다 원금 이자가 쌓인 요 전체 있죠, 그죠? 이 전체를 싸그리 다 더한 만큼 내가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 값들을 다 더할 때 보면은 요 자체가 지금 등비수열인 거 알겠습니까? 첫째 항은 누구고? 첫째 항은 얘가 첫째 항. 물론 얘를 첫째 항으로 봐도 되는데 그럼 공비가 분수가 되니까 좀 어색하단 말이야. 공비는 뭐냐? 전부 다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입니다. 항의 개수는 몇 개냐? 몇 번 집어넣었냐? 1제곱부터 n제곱이니까 항의 개수는 n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비수열의 합을 이제 합공식으로 자, 계산해주면은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R 마이너스 공비가 1 플러스 R 요게 R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요거
1 플러스 R이 첫 지항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한 개수는 N개 여기서 이제 분모가 1 빼기 1 빼기 날아가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그냥 R 마이너스 R분의 뭐 전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내가 요만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인분. 자 이거가 공식이긴 한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걸 외우면 큰일 납니다. 외우고 싶지도 않잖아.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돈마다 원리합계를 따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 원리합계를 첫째 항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집어넣은 놈이 이게 1년 동안 이자가 쌓인 거다. 일단 요거 나머지 애들은 뭐 똑같이 가면 되고 총 항의 개수가 총 n개. 자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제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9번 문제는 이제 할부금 갚기. 할부금 좀 전에는 매년 얼마씩 이렇게 저금을 해가지고 통장에 쌓인 돈이 얼마냐 찾는 거고 자 이거 보면은 2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한 방에 240만 원을 바로 지불한 게 아니고 반값만 먼저 지불했대요. 그럼 120만 원은 지불한 거지, 그지? 돈이 없어가지고 남은 120만 원을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돈이 많은 건 좋은데 내가 당장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매달 얼마씩 뭐 매년 얼마씩 이렇게 자 그래서 나머지 금액 120만 원을 그 컴퓨터를 산 한 달 후부터 바로 그날부터가 아니고 한 달 후부터 똑같은 일정한 금액씩 6번에 나눠 갚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쌤 뭐 120만 원을 6번 나눠 갚으면은 뭐 20만 원씩 주면 되지 그지? 그잖아. 자 이놈의 돈이라는 게 참 그렇게 단순하면 좋은데 여러분 지금은 뭐 크게 못 느끼겠지만은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거 문제 풀고 나면 그래서 이제 120만 원을 매달 6번에 나눠 갚을 건데 월이율 0.4% 월이율로 복리 계산해가지고 이걸 다 갚으려면은 매월 한 달에 일정한 갚아야 되는 그 금액이 얼마씩 갚아야 되냐 이 말이야. 단순히 20만 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여기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자, 첫 번째 달에 내가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 그죠? 첫 번째 달에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 근데 내가 갚아야 될 남은 돈이 12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자, 그럼 남은 120만 원을 당장 못 갚아가지고 여러 달에 나누어서 요 때부터 한 달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에 나눠 갚아야 돼, 그지? 됐습니까? 근데 나눠 갚는 돈이 한 달에 얼마씩인지 당장 뭐 모르니까는 이거를 뭐 A1이라고 잡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이 갚아야 될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될 남은 금액 12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놈이 내가 돈 다 갚을 때까지 그냥 계속 120만 원이 아니야 얘들아. 이 돈 120만 원이 지금은 120만 원이지만은 한 달, 두 달, 세 달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갚아야 될 120만 원이 마치 생명처럼 식물처럼 점점 자라요. 왜 자라냐? 이 이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돈이라는 걸 다룰 때 특히 돈을 빌려서 갚을 때 엄청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빌린 돈만 갚는 게 아니고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람이 어떤 뭐 또 어디 뭐 무서운 사체를 썼는데 뭐
빌린 돈은 100만 원인데 뭐 한 달 지나니까 뭐 갚아야 될 돈 1000만 원이 되고 이런 것들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만 원 갚는 돈이 점점 이자가 붙어서 내가 돈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이자가 생겨요. 내가 그거까지 다 갚아야 돼. 자,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것도 그러니까 돈을 따로따로 보면 돼요. 따로따로. 아, 내가 120만 원인데 첫째 달에 A1을 갚으면 돈이 줄어들겠지. 그럼 또 이자가 쌓이는데 또 돈이 줄어들. 이걸 한 달 한 달 계산하면 힘들고. 자, 우선 120만 원 자체가 내가 쭉 돈 다 갚을 때까지 어쨌든 내가 6번에 나눠서 갚을 거니까 이때까지 이 120만 원이 총 쌓이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따로 한번 구해줍니다. 자, 처음에 120만 원이 있고요. 월 이율은 0.4%니까 1.004가 될 거고 120만 원이 돈 다 갚을 때까지 몇 개월 있었냐? 6개월 맞습니까? 6개월 있는 거니까 요만큼 내가 돈을 갚아야 돼. 실제 갚아야 되는 돈. 이자까지 합쳐서. 자, 이제 그거를 내가 매달 A1씩 갚아 나갈 때 여기서도 내가 처음에 갚는 이 A1 그 다음에 집어넣는 A1이 이게 또 돈 가치가 달라요. 첫 번째 달의 A1이랑 두 번째 달의 A1이랑 이게 같은 A1이 아니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전에 했듯이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마치 은행에다가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다 갚기 위해서 저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전에 했듯이. 그래서 처음에 집어넣는 A가 그냥 A1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럼 요거에 한 달 지나면은 이 A1에 이자가 붙어. 또 그 다음 지날수록 요거는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가고 그 다음 돈들도 은행에 집어넣는 순간부터 계속 이자가 붙어요. 아까 처음에 문제 했듯이 자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는 요 놈은 마지막 달에 A1을 갚으면서 돈 다 갚을 거니까 요 놈은 이자가 안 붙습니다. 이해됩니까? 요거는 한 달 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맨 마지막 달 6번째 A1을 갚으면서 내가 컴퓨터 지불해야 될 돈을 다 지불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A는 그냥 A1이고요. 그 하나 앞에 집어넣은 A는 어쨌든 한 달 동안 이자가 붙는 거니까 1.004 1제곱. 그럼 제일 처음 집어넣은 돈은 원금이 A1이고 1.004만큼 이자가 붙는데 이게 돈 다 갚을 때까지 얘는 5개월을 쓴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6번에 걸쳐서 A1씩 적금을 부었을 때 내가 총 찾을 수 있는 돈은 요걸 싹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첫 지항이 A1인 거고요. 첫 지항이 A1인 거고 공비는 1.004인 거고 총 집어넣은 횟수는 6번이 그지? 요거를 내 등비수를 합공식을 때리면 됩니다. 자, 공비 1.004가 공비 R-1분의 첫 지항 여기서는 그냥 A입니다. 그냥 A. 공비 1.004에 총 집어넣는 거는 6번 그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갚은 돈이 이제 컴퓨터 총 가격 원금과 이자 합친 거니. 그래서 아마 문제를 보면은 1.004에 6제곱이 나와 있죠? 1.004에 6제곱? 얼마 나와 있냐? 0.9763 그러면은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거 빼주면은 0.004 이게 0.9763이니까 0.9763 이렇게 0.9763 둘이 빼면 얼마냐? 아... 0.9763이 맞냐?
10. 아 마이너스 6제곱이구나. (1.004에) 마이너스 6제곱이구나. (1.004에) 마이너스 6제곱이 0.9763이면 그러면 1.004의 6제곱은 이거 분의 1을 해야 되나? 아 여기서 나눗셈을 하는 거구나. 이걸 직접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하필 0.004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요놈의 역수니까 이걸 대입하기 좀 힘들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식 세운 거를 당장 1.004 6제곱이 얼마인지 대입하기 힘드니까 일단 이걸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A는으로 식을 한번 정리할 겁니다. 어쨌든 분모는 0.004가 될 거고 분자는 어차피 A 구할 거니까 따로 분배 법칙 안 해도 돼요. 1.004에 자, 요 놈이 요거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 자 이제 A 구할 거니까 양변에 이거 역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다른 말로 0.004는 곱을 해주고 요 놈을 나눠주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A는 요거 전체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에다가 0.004는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1.004. 자 이제 이걸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소리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게 1.004의 마이너스 6제곱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지? 이 분모 분자를 어떻게 처리하면은 이 모양이 나올까? 네, 분모 분자를 1.004 6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립니다. 자, 그럼 요 놈을 1.004 6제곱 나누면 얘는 1이 될 거고, 그죠? 1을 요걸로 나누면은 얘가 되는 거 알겠냐? 그래서 결국 이거를 0.004 6제곱 나누는 게 값이 요거 되는 거네. 0.9763. 분자를 요걸로 나눠버리면 얘는 약분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약분돼 버리는 거니까 120 곱하기 0.003. 이제 이 소점을 잘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왕 한 거, 이 빼면은 0.0237 이거랑 곱해버리면은 4, 4, 2, 8인데 0.48입니까? 맞죠, 그죠? 0.48.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분모 분자에 하나, 둘, 만을 곱하면은 237분의 4,800입니까? 근데 요걸 또 나눗셈을 해서 1,000원짜리 미만은 버린다 그랬으니까 4,800을 237로 나누어서 소수점 앞부분까지 그어주면 되겠지, 그지? 이해되죠? 자, 일단 핵심 8부분 문제. 갚아야 될 돈이 내가 총 갚을 때까지 쌓이는 이자까지 총 계산해서 이게 내가 갚아야 될 돈. 자, 그 돈을 내가 매년 또는 매달 갚아야 되는 요 돈도 원리합계를 계산을 해서 내가 총 갚았던 돈의 원리합계를 계산한 값이랑 내가 실제 갚아야 될 돈의 원리합계랑 요거로 갖다 맞춰줘서 나머지는 계산. 이제 한번 풀면서 연습해봅시다.